개장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서 확인해드립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로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금리가 인상되면 연속된 4번의 회의에서 금리가 모두 오르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LG이노텍은 최근 테슬라와 1조 원대 부품 공급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품은 전기차에 탑재될 카메라 모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관련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기업 관계자들도 동석할 전망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이 최대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셀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자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해 연매출 500억 달러, 약 67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넥슨의 하반기 기대작 히트2가 오늘 정식 출시됩니다. 히트2는 어제 정오부터 시작된 사전 다운로드 4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 산유국의 클라스를 실감합니다. 1,300조 원이 투입되는 건물, 네옴시티 뉴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사우디의 야심찬 신도시 프로젝트 사업비가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다 보니 돈이 쏠리는 곳으로 전 세계 건설사의 수주전도 아주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이번에 사우디 정부의 친환경 미래도시라고 불리죠. 이제 네옴시티 관련 이제 투자 총괄 책임자를 미팅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사우디의 빈살만 황새자가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제 5천억 달러죠. 하나로 약 한 65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이제 대규모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2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로는 500m, 그리고 길이로는 170km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떤 영상을 띄우는 걸 저도 봤는데 진짜 엄청난 이제 이런 게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 건설 기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초대형 거울인데 보통 미러시티라고 하는데 이거로 둘러싸인 일자형 직선 그리고 수직형 도시입니다. 이게 더 라인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또 도시들이 안에 또 건설이 되게 되는데 오는 30일 국토부가 개최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만남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발주처로 이제 프로젝트 설명회까지 개최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는 이번에 이제 실제 네옴시티의 터널 공사 수주에 성공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건설 관리 용역을 수주한 한미글로벌 등 기업 관계자들도 동석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사업 참여 그리고 금융 조달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사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단기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건설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실제 남는 게 얼마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기간이 한 중장기적 이상의 사이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관련 기업들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 중에 하나 정도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큰 의미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걸 처음에 성공하게 되면 또 사우디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굉장히 다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영 대표님이 이제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기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거든요. 또 추후 윤곽이 드러나는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기자재, 건설, 기계조까지 좀 훈풍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볼까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은 그 네옴시티 관련된 것 외에도 최근에 이제 유가의 어떤 절대 레벨이 상승하면서 산유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중동의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유가 시대에서 재정 여건이 좀 악화됐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유가의 어떤 절대 레벨이 상승하면서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3년부터 향후 2, 3년간 이런 어떤 큰 폭의 캐펙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펙스 가이던스인 이 400억 불에서 500억 불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400억 불 자체도 전년 투자 규모 대비해서 25% 상승한 규모인데 이걸 또 500억 불로 또 추가로 또 올려서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로 올려서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가장 큰 규모의 캐펙스 이 집행인데요.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내 EPC 업체들의 어떤 정유화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EPC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빅베스를 좀 많이 완료를 해놔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국내 우리나라 건설사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DL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 잔고가 뭐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뭐 삼성 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빈쌀만 왕세자와의 어떤 인맥 효과도 좀 누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어떤 네옴시티 참여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도심 항공기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같은 어떤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네옴시티에 적용한다라는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함께 추가적으로 기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수주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NG 관련해서 그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7 프로젝트를 5조 원에 수주한 2020년 초에 수주를 했죠. 대우건설도 최근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도 LNG 관련된 추가적인 플랜트 수주도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건설주들의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현대차 이슈 다음 뉴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적시도가 켜진 현대차인데요. 미중 싸움에 현대차만 지금 날벼락이죠. 당장 미국에선 현기차의 전기차들은 이제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건데 지금 중국, 일본에선 고전하고 있지 또 미국 보조금은 끊겼지 결국 현대차가 이젠 안 되겠다 생각해낸 묘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개를 간략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현대의 아이오닉 5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가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대 아이오닉 5는 가격이 4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는 4만 7천 달러입니다. 즉 지금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고 또 가격조차 싸요. 7천 달러가.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 현대 아이오닉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7천 달러의 갭을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3에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주므로써 오히려 현대차보다 약 500달러가 더 저가가 된 겁니다. 똑같은 성능인데 차량 가격이 500달러 싸다면 소비자들 어디에 눈이 갈까요? 당연히 테슬라 쪽에 더 눈이 가겠죠. 이런 위기에 봉착하자 바로 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액션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그 판매 인센티브를 지금 500달러씩 주고 있는데 그거를 1,000달러로 늘리자. 그래서 차익이 생기는 460달러를 500달러로 한번 커버해보자. 그것이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은 지금 엘라바마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 증설을 빨리 하자. 우리가 연말 내년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앞당겨서 빨리 생산하면은 미국의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수정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차의 보조금이 나올 수 있게 하자. 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가신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이 혼자 움직일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통상, 외교는 항상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보조금 받는데 왜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못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좀 손을 걷어서 팔을 걷어붙여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완성차 관련 종목들의 매력도가 궁금합니다. 지금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풀린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할까요? 일단 그 2분기 현대차 실적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 그리고 제품 믹스 효과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2분기에 환율 효과에 기대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실적 발표 이래 아니면 실적 발표 전일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에도 사실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본질적인 어떤 실적에 기댄 어떤 상승을 보여주려면 환율 효과가 아닌 판매량 증가 그리고 점유율 상승이 좀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를 보게 되면 재고 역시도 좀 바닥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호황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빠른 출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판매량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 IRA 관련 대응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비용 부분에서도 2분기와 같은 실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전망이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은 전체 소매 판매 역시 YOY 줄어드는 국면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뚜렷할 만하게 나타날 만한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기는 힘들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 관련 출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수출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약 IRA 법안과 관련해서 수정 법안이라든지 다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관련 법안의 움직임 그리고 경기 흐름 등을 좀 살펴보면서 내년 시장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섹터 관련해서 뉴스 점검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애플의 핵심 밸류체인에 이어서 테슬라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LG이노텍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이노텍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 자리에서 테슬라향 수주 소식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대표님? 네, LG이노텍 보면은 기회를 참 잘 잡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LG이노텍이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공급할 카메라 모듈 물량을 수주하는데 이제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이번 수주 금액이 1조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런 그 수주에 대한 합의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LG이노텍의 전장 카메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용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모델 3 그리고 전기차 트럭 세미 그리고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 쪽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주에 처음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기가팩토리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영향 때문에 이제 전장 카메라의 공급망 다변화를 좀 느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LG이노텍의 기회가 한번 왔는데 이 기회를 굉장히 품질로 잘 잡고 있고요. 작년에 공식 부품사로 이제 등록까지 했었죠. 이제 이쪽 카메라는 잘 아시는 대로 그 굉장한 그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이 전장 카메라 모듈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런 IT 모델보다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일단 1조라는 금액에서 남는 게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전장 부품의 후발주자죠. 국내 기업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의 베이징 공장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한 것으로 이제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LG이노텍 이제 이런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고 공식 이제 공급사로 등록까지 했고 앞으로 이런 수주들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생산이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객을 제대로 잡았고 품질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방향과 LG이노텍의 방향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상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효과가 기저에서 잘 쌓이고 있다. 이런 수주를 잘 쌓아가고 있고 이런 그 앞으로의 그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LG이노텍 주주분들은요 조금 더 힘내시고 투자를 조금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주분들 좀 힘이 많이 빠지셨을 텐데 오늘의 이 뉴스가 좀 추가 상승 동력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섹터를 리오프닝으로 한번 옮겨보죠. 어제 시장의 주연을 꼽자면 단연 항공과 카지노,
리오프닝주였습니다. 바로 정부가 국내외를 이동할 때 코로나 검사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올 가을에는 여행을 조금 더 자유롭게 다녀볼 수 있을까요, 나 소장님? 네, 저도 오늘 방송국 오면서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약간 내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리오프닝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 아직 확정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나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하고 상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거기서 서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PCR 제도,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여러분들 코에 이렇게 그 점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을 확인해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국 여행 갈 때 한 달, 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3, 4일 가는데 그중에서 이틀을 묵히면 어떻게 여행 갑니까? 그래서 자, 일단 검토한다는 말만 해도 지금 두 개의 업종이 크게 움직였죠. 하나가 카지노 업종,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저비용사 LCC 업체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물론 요즘 동남아 여행객도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적 여건상 중국과 일본이 우리 LCC 저비용 항공사의 가장 큰 고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요. 일본 라인이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인데 거기가 80%가 넘었답니다. 여행사들이 80% 넘게 승객이 차면은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 BEP가 넘어가는 지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저비용 항공사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 왜?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일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물론 서울시, 뭐 부산 여행도 관광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파라다이스나 GKL이 있는 바로 이 카지노 쪽을 많이 간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LCC, 저비용 항공사고 이런 카지노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랑 지금 LCC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진에어는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은 리오프닝주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장시홍 차장님. 일단 그 해외 아웃바운드 수요는 국내 2분기 항공사들, 특히나 뭐 대한항공의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국제선 여객선 탑승률이 2분기에 3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항공사에 호실적으로 좀 이어졌는데, 왜냐하면 화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온 수치에서 추가적으로 뭐 더 오른다거나 하락하지 않고 계속 평이한 어떤 수준의 실적을 좀 내주었는데, 여객선 탑승률이 큰 폭으로 2분기에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어떤 항공사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를 좀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국 전 PCR까지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잠잠했던 해외 인바운드 수요 증가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행 관련 주식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뭐 여행사를 비롯해서 뭐 인쇄점 관련 종목들, 카지노 관련 종목들 모두가 다 기저가 엄청나게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뭐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화물 수요, 그리고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어떤 대한항공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군으로는 여행사 중에 사실 대형 여행사들보다는 중소형 여행사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뭐 리오프닝이 되고 바로 영업을 재개했었을 때 부담이 없는,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중소형 여행사인 참 좋은 여행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슈. 하락하는 날에도 상승하는 날에도 나는 주도주. 바로 하나솔루션 보시죠. 사고 싶어도 도저히 살 기회를 주지 않는 태양광 대장주 하나솔루션이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섭니다. 미국에 또 공장을 짓는다고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가 기사 제목 하나에 와, 이거 진짜 정말 센스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솔루션 태양광에서 광난다. 이제 광을 이제 한자로 썼더라고요. 굉장히 센스 있는 제목이었었는데 정말 이게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싶어도 기회를 안 준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올해 3분기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부분에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185.3% 증가했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당연히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관련 법안 발의로 이제 내년부터 약 한 1,500억 정도 이상의 세제 혜택도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밝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아직 투자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2조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예상한 바인데 이미 실사는 시작했다라고 하고 뭐 이 정도 되면 한 2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나솔루션 이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뭔가 좀 밝은 미래가 있고 세제 혜택 등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법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혹시나 아직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조금 눌림목이다. 뭐 추후에 기회를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질문이 너무 뻔하게 되겠죠. 하나솔루션 여전히 고점인 줄 알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가장 궁금합니다. 태양광 안에서는 그냥 당연히 대장주 하나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까? 뭐 일단은 OCI와 하나솔루션을 저는 탑픽으로 놓고 좀 두 종목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태양광 부분 영업이익이 1,004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00% 가까이 성장할 전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 역시도 570억 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2배 이상 영업이익을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하나솔루션의 모듈 생산 능력과 그리고 현재 환율을 고려를 했을 때 모듈과 A4 스프레드가 와트당 1센트만 개선될 경우에 분기에 약 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분 실적이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태양광 실적 전망을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약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은 선제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섞인 내용들도 있는데 뭐 재무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뭐 PVC 사업 지분 매각도 있었고 유상증자도 선제적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는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어떤 각국의 에너지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모멘텀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 차트 모양 모두 좀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뭐 오늘 아침 시가도 좀 접근해 보신 것도 가능해 보이고 뭐 장중 이격 조정 이런 부분들도 기회로 삼아서 매수 진입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마땅히 지금 재료가 부재한 시장이니 주도주가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은 벌써 3분기, 더 나아가 4분기까지 하반기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3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 부진할 걸로 전망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깜짝 실적을 기록해도 주가가 부진하다고요,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식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10년 전이죠. 지난 2012년 1분기부터 금년 분기까지 다 계산해 봤더니요. 연평균 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요. 자, 깜짝 실적,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5% 이상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은요. 연평균 7.8% 주가 상승이 보였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5%보다 높지 않습니까? 7.8이면 약 2.8이 높죠. 자, 그런데 핵심은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은요. 자그마치 12.8%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균적인 주가 상승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아쉽게도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12.8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7.8로 내려오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즉 1년 내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는 실적 내면은 마지막에는 오히려 4.5% 그냥 연평균 기준보다도 낮아진다. 이건 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 그래야 될지 부당 거래에서 나오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기업이 실적을 잘 내면 오히려 저건 뭐야? 그냥 잘 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좋은 실적 내는 기업들, 특히 두 번째나 세 번째 좋은 실적 내는 기업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동성 화인텍 등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태광까지 이들 기업들이 지금 연속 3분기 연속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의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에 또 강하게 반응해주는 줄 알았는데 깜짝 실적에 내성이 생기는지는 또 이번에 알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소장님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새벽 마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 마감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내일 저녁 아니겠습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종합주가지수 저점대 2440이 정말 저점인가 저점이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영 대표님의 전략 들어보죠. 네,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 합니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선반영이 좀 됐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PCE 지수 정말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PCE와 CPI인데 내일 발표가 되고 여기서 좀 꺾이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정점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일 저녁 때 11시쯤에 동시 통역을 하면서 저희 방송사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으실 때 많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해보죠. 일단 거시적인 어떤 환경 상황은 여전히 주가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개별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당분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해서 종목의 어떤 이 수익 상승률을 너무 큰 폭으로 좀 잡지 마시고 좋을 때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확정 짓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LNG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잘 매수하셔서 좀 수익을 내고 계신다면은 그런 거를 좀 이 현금을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좀 지속적으로 늘리는 기회의 좀 시장으로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시해 보는 게 좋겠네요.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